그건 내가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을 무렵. 미친 듯 매미가 울부짖던 여름날 아침의 일이었다. 사육꽃장! 같은 반에 후미야군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황급히 책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서둘러 현관문까지 달린다. 눈앞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일행에 섞여들어 학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좁은 골목을 몇 차례 꺾어가며 나아가니 언제나의 교차로가 보여온다. 사육꽃장! 댄디 아저씨, 오늘도 서 있어. 친구인 리노짱이 말한다. 봤더니 전방 횡단보도 앞에 남색 제복과 남색 모자 차림의 아저씨가 깃발을 들고 아동들을 유도하고 있다. 아저씨는 우리를 알아보더니 사육꽃장, 리노짱, 후미야군, 모두 안녕.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해온다. 내가 바르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돌려주면 아저씨는 내 쪽을 보고 아, 사육꽃장은 오늘 아침도 예의가 바르구나. 라며 싱긋 웃는다. 댄디 아저씨. 그분은 어디 살고 뭐 하는 사람일까? 계속해서 경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자원봉사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아니면 최우수 경호원으로 주로 국내 주요 인물의 경호를 했던 건 아닐까? 그런 말들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몰랐다. 어쨌든 언제나 경비원 같은 반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태도도 부드럽고 정중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댄디 아저씨라고 불리게 된 것 같다. 아저씨는 이른 아침부터 노란 깃발을 들고 힘차게 아이들을 척척 인도한다. 자, 빨간불이다. 모두 멈춥니다. 스톱. 잠깐 기다려. 아직 노란불이다. 자, 파란불입니다. 어서어서 서두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눈은 항상 진지함 그 자체였고 그 행동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학생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몸을 던져 말리러 끼어들기도 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남자아이 둘 사이에 서서 똑바로 각각의 주장을 듣고 공평하게 심판을 내린다. 그런 아저씨의 어른스러운 행동을 학생들은 존경과 동경의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아저씨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에게도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사는 주택가 근처에서 치안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등 뒤에서 갑자기 여성을 끌어안는다든가 베란다에 널려있던 여성의 속옷을 도난당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도 몇 명인가가 학교 중 누가 끌어안거나 했던 모양이다. 댄디 아저씨는 그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까운 파출소에 연행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그 범인은 아저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 지역의 대학생이었다는 듯. 평소 그의 거동이 뭔가 수상쩍다고 점을 찍어두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한밤중에 외출하는 그 대학생의 뒤를 아저씨가 미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귀가 도중에 젊은 직장 여성을 뒤에서 덮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붙잡아 근처 파출소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 공적으로 아저씨는 연말에 경찰에게서 표창장도 받았다는 것. 그런 항상 착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훌륭한 아저씨였는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나는 그때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야로 보게 된다. 그것은 아직 초여름 무렵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 나는 평소대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고 있었다.
교차로에는 댄디 아저씨가 노란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아저씨 뒤에 서서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 어떡해. 갑자기 리노짱의 목소리가 들렸다. 봤더니 리노짱이 엎드려서 도로 옆 도랑을 들여다보고 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도랑에다 짐 열쇠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었다. 금속으로 된 뚜껑 틈을 들여다봤더니 분명히 금색의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둘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사육꽃장? 리노짱? 무슨 일이냐? 라며 댄디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온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좋아, 알았다. 그럼 아저씨가 뚜껑을 들어 올릴 테니 그동안 열쇠를 꺼내도록 해라. 라고 하며 무거워 보이는 금속 뚜껑을 으쌰! 하며 비스듬히 들어 올려 주었다. 리노짱은 다시 엎드려서 뚜껑 사이로 손을 넣어 열쇠를 집어 올리려고 했다. 그때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저씨 쪽을 보고 했다. 그도 그럴 게 아저씨는 도랑에서 조금 떨어져 서서 몸을 기울여 리노짱의 치마 속을 핏발선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무사히 열쇠는 찾을 수 있어서 나와 리노짱은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전혀 감사를 느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엄마에게 그 일을 얘기했는데 엄마는 아저씨도 남자니까. 라며 아빠와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이상한 한바웃음을 지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부모님이 너무 불결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윽고 즐거운 여름방학은 순식간에 지나 개학날. 아침에 언제나처럼 모두 골목을 걸어나가 그 교차로에 다다른다. 그러나 왠지 댄디 아저씨가 없다. 댄디 아저씨가 없네. 무슨 일이지? 병났나? 리노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본다. 그리고 교차로에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일이라고 생각된다. 반 아이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건 그 교차로에 서 있으면 등 뒤에서 댄디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 같은 게 들려온다는 것. 돌아봐도 시야에 들어오는 건 회색의 담벼락과 도랑뿐이라는 것이었다. 리노짱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한다. 남학생들 중에는 아마 아저씨는 이미 이 세상에는 없고 그런데도 우리가 걱정되어 가끔 지켜보러 오는 것이다 라는 아이도 있었다.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의 일. 여전히 댄디 아저씨의 모습은 없었다. 매미의 울음도 이윽고 그친 골목을 모두와 함께 등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려온다. 그건 그 교차로 쪽에서였다. 뭐지? 하며 모두 달려가 봤더니 앞치마 차림의 아주머니가 도로 옆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 도랑 주변을 가리키고 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물었더니 백엔동전을 떨어뜨려서 주우려고 하는데 지독한 냄새가 나길래 도랑 속을 봤더니 하며 아주머니는 숨이 넘어갈 것처럼 말한다. 나는 리노짱과 걸어서 조심조심 함께 도랑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단숨에 등골이 얼어붙었다. 금속재의 뚜껑 사이로 두 개의 핏발선 눈이 나란히 있는 게 보였다. 다른 학생들도 모여들었고 우연히 거기에 있던 이웃 아저씨가 도랑 뚜껑을 드러낸다. 그러자 강렬한 악취와 함께
파리떼가 황급히 날아올라왔다. 왜? 안을 들여다본 아저씨는 놀란 듯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솟아나는 남학생들의 놀란 목소리, 여학생들의 비통한 절규. 도랑 안에는 댄디 아저씨가 위를 향한 채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게다가 평소의 제복과 모자 차림이 아니라 러닝 셔츠에 팬티만 입은 모습으로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다. 그 푸르고 여위어 생기를 잃은 얼굴에는 지저분하게 무성한 수염이 자라나 있었다. 더위 탓인지 몸 여기저기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콧구멍과 입에서는 수많은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죽은 지 아마 한참은 되었을 텐데도 2개의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열려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그 눈은 일전에 리노짱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와 똑같은 눈이라는 걸. 아저씨의 사인은 뙤약볕 아래에서 장시간 좁은 도랑 안에 있어서 심한 열사병이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처음엔 이 일을 사건, 사고, 양면으로 조사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아저씨의 엿보기 목적에 의한 범행으로 단정지었다. 왜냐하면 아저씨의 사체 옆에 있던 본인의 스마트폰 폴더 안에서 엄청난 양의 여성이나 여아의 치마 속을 아래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남아있었던 것 같고, 또한 아저씨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대량의 여자 속옷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